왜 가짜뉴스 믿지 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장 가짜뉴스를 많이 생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소당한 적이 없어요. 그럴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진짜 디렉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 동네에서 좀 끄적거리는 그런 친구는 아니겠죠. 진짜 영상을 또 오랜만에 업로드하게 됐는데 요즘 왜 이렇게 영상 업로드하기 어려운지.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쿨라인 이유가 남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남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이걸 누가 믿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또 INTP의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MBTI 타입으로 방탄 슈가 그리고 진이 있다고 합니다. 슈가와 진이 어그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성격이 있구나 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누가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악플을 지속적으로 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 악플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행여나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콘텐츠의 진정성에 의혹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유튜브의 디렉터라는 컨셉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분들께 영감을 받아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디렉터가 맞아요. 여러 뮤직앱에서 디렉터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 동네에서 좀 끄적거리는 그런 친구는 아니겠죠. 이 부분은 제 인스타에 와서 보시거나 네이버에 디렉터 쿨라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기하게도 나무위키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구나. 착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튜버 와디의 신발장님과 전에 같은 뮤직앱에서 이제 같이 일을 했었고 그때는 나름대로 콤비처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와디님은 마케터셨고 저는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았었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그래서 다른 훌륭한 음악 유튜버들도 많지만 제 유튜브에서는 좀 음악계에서 전문적으로 일한 사람, 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자 해요. 어떤 분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팬성 콘텐츠는 다른 또 좋은 유튜버 분들께서 많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악 산업과 K-팝이 앞으로 나아갈 길들, 업계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 유튜브는 그래서 굳이 조회수에 집착하는 그런 유튜브는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불이익을 겪기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점들을 알리고 더 좋은 음악 산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팬성 콘텐츠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제작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점은 꼭 알리고 싶다 이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허위사실이죠.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가짜뉴스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 기사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고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고소 예정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너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왜 가짜뉴스 믿지 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장 가짜뉴스를 많이 생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소당한 적이 없어요. 그럴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저는 제 콘텐츠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들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민감한 사실을 올리기 전에는 변호사분들의 자문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건을 통해서 국익제보가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알았고 실제로 지금도 제가 고소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만약에 날리셨다면 지금 재판받는 거 외에도 무고죄로 굉장히 처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고 아닌 걸 아시니까 고소장을 안 쓰셨겠죠? 아니 이 부분은 이 이야기를 누가 믿어? 라고 생각해서 진짜 대답할 가치도 없다 라고 생각했던 루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니 일단 상식적으로 지금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스타인데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것이 저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만약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래미 리뷰 영상을 본 일부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제 영상은 그래미에서 방탄소년단의 무대가 방탄소년단이 2019년에 이룬 업적에 비해서 굉장히 역할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면 뭐냐 라고 분노하는 해외 팬들의 반응에 대한 영상이었죠.
실제로 트위터에서 해당 해시태그가 세계적으로 트렌딩으로 올라와 있기도 했죠. 제가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방탄소년단 이야기인데, 제가 왜 방탄소년단에 입덕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피땀 눈물 때 제가 방탄소년단 앨범 프로모션을 맡게 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빠지게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이룬 업적은 단순히 좋은 음악이나 아름다운 영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나 이번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때조차도 아시아는 차별받고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한국인도 있고요. 사실 흑인에 대한 차별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좀 미묘하거든요. 그 딱 뭐라고 차별하는 것 같진 않은데 껄끄럽고 이상하네, 기분 나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밈 중에 There is always better Asian than you 라는 말이 있어. 언제나 당신보다 뛰어난 아시안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의 능력이 월등하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차별이 존재할까요? 그래, 네가 뛰어난 건 인정해. 그래, 너는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 이런 태도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은 나왔고 히스패닉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아시안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미에서 방탄소년단의 무대, 해외 아미들이 정말 화가 났던 부분, 그게 바로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결코 방탄소년단의 무대가 퀄리티가 부족했다거나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비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2019년에 방탄소년단은 기록소년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기록을 세웠어요. 이렇게 뛰어난 성적에도 그래미는 방탄소년단을 후보에 세우지조차 않았고 방탄소년단에게 단독 무대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미가 보수성이 있는 어워드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019년에 이룬 업적, 그것에 비해서 방탄소년단이 받고 있는 대우, 이런 대우 자체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해서 해외 팬들이 크게 분노를 한 겁니다. 글로벌 팬들이 그래미를 진정으로 비판했던 건 가장 영향력 있는 BTS가 무대를 한다는 방식으로 행사를 홍보하고 BTS의 2019년 업적에 걸맞는 수상이나 또는 단독 무대, 그러한 대우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라도 그래미의 높은 벽을 깰 수 있었던 거, 방탄소년단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아니었으면 K-팝 아티스트가 그래미에서 무대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아미들이 이 정도까지 분노한 이유는 방탄소년단이 우리를 대표해줄 그런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철수님과 그리고 그래미 시상식을 중계했던 안현무 번역가님도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셨죠. 엠넷에서 그래미 시상식 중계가 있었는데 제가 영상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시상식을 중계한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셨어요. 방탄소년단이 이룬 업적에 비해서 무대의 규모가 너무 작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멋있고 공연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말이 되냐? 방탄소년단 이전에 아시안이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스탠다드가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우리의 대변인으로 생각했던 글로벌 아미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엄청나게 뿌리가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게 인종차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보다 알게 모르게 차별이 느껴지게 당하는 경우, 많은 아시안들 그리고 해외에서 살아가는 아시안들이 이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이 한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도 1위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걸 실력으로 보여준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2019년 거둔 성과는 지표로 남아있어요. 이건 그냥 팬심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음악 시상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래미와 빌보드는 그 성격이 매우 달라요. 그래미는 작품성에 치중한다면 빌보드는 흥행성에 치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미는 심사위원의 점수가 중요하고 빌보드는 객관적인 흥행 성적이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이 그래미의 심사위원이 미국 음악계의 원로회 수준의 고인물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백인이었다면, 하다못해 흑인 힙합 아티스트였다면 단독 무대 정도는 충분히 이성적이면 주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철수님도 그래미 시상식 중계에서 엄청 분노를 하셨죠. 이거에 관련해서 다른 분이 제작하신 영상이 있는데 그분은 배철수님이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칭찬하셨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엄청 분노하셨던 이 부분은 넣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그래미도 변하려는 시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느릴 뿐이죠.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이건데요. 방탄소년단이 이룬 업적에 비해서 외국인이라는,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그래미에서 저평가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분노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글로벌 팬들과 미국 아티스트들이 대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고질적인 인종차별이란 개념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얘기겠죠. 방탄소년단과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함께 작업했던 헬스는 수상 후보가 모두 발표된 후 이런 트윗을 썼습니다. 모든 부정을 지우고 무시하기. 방탄소년단은 많은 후보에 오를만 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 미국은 너무 뒤처져 있으니까. 그때가 올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한국보다 훨씬 느린 사회입니다. 한국은 뭐가 괜찮다, 뭐가 좋다고 하면 전 국민이 그날로 바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꾸고 말 겁니다. 그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방역 태도만 보셔도 알 것 같아요. 저 역시 해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방탄소년단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굉장히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라요. 왜냐면 방탄소년단 정말 멋있는 7명의 아티스트일 뿐 아니라 한국인, 아시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별받는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아이콘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같은 선상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방탄소년단을 응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오늘은 쿨라랑 안녕!